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장 기후 요소, 기후 인자 중에서 3장 고기압과 기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리적 기후 인자, 즉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그 위치 또는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리적 기후 인자라고 하였죠. 이번 시간에는 동기후적 기후인자. 이때 동이 뭐라고 했죠? 다이나믹. 동기후적 기후인자. 움직일 동자라고 했죠. 그래서 계속 변화하는 대기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을 동기후적 기후인자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기후적 기후인자, 그 중에서도 고기압과 기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배우는 걸까요? 고기압과 기단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일기도를 나타내는데요. 언제 일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그렇죠. 1월에 2003년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겨울이네요. 그렇죠? 한겨울에 우리나라의 대기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기도입니다. 여기에 시베리아 고기압 H 나오죠. 시베리아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기압 배치가 서쪽은 높고 고기압이고 동쪽은 낮은 저기압에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한파로 추울 거라는 것을 추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고기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의 개념, 그리고 고기압의 특성,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소에 대해서 고기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압의 먼저 정의를 보면, 고기압은 고도가 같은 어떤 수평면에서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구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보다 높은 기압이라고 되어 있죠. 평균 해수면에서의 해면 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입니다. 헥토파스칼이라고 읽고요. 이거 점이 아니라 쉼표인데 아무튼 1013 헥토파스칼이 평균 해수면의 해면 기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고기압과 저기압을 나누는 절대적인 값은 아니고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1013보다 크면 고기압, 낮으면 저기압이 아니라 주변보다 높은 지역은 고기압, 낮은 지역은 저기압이라고 하죠. 고기압은 일기도에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H라고 표시합니다. 고기압 지역이 날씨가 맑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 오늘은 고기압 영향으로 날씨가 맑겠습니다. 이런 기사를 신문에서 보거나 앵커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네, 먼저 고기압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하는데요. 고기압이 부는 곳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상층부가 수렴하는,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생하는 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하층에서 지표 가까이에서 하층에서 주변으로 발산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상부에서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데워진 공기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강기류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주변으로 하층 발산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곳이 바로 고기압인데요. 그래서 고기압 지역은 북반구에서는 전향력과 또 마찰력과 기압 경도력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라고 일단은 지금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후 요소를 공부할 때 기압과 바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고기압의 모델에서는 하강기류가 발생한다. 저기압은 반대가 됩니다. 상승기류가 발생한다 라고 일단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기가 하강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공기가 하강하게 되면 같은 이 공기 분자를 가지고 있는 이 공기 입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기체가 하강하게 되면 기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수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단열 승온이라고 하는데요. 단열 승온.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수증기가 형성이 될 이제 응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즉 그러니까 강수라든지 강우가 형성될 수 없죠. 반대로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상승기류가 발생합니다. 상승기류가 발생하게 되면 똑같은 공기 입자를 가진 기체 덩어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압이 감소하게 되고 팽창하게 됩니다. 이 똑같은 것이 주변에 이제 팽창하게 되면 서로 공기 입자가 부딪히는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열 냉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냉각이 되고 내려가면 가열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가 응결이 될 수가 없겠죠. 기체가 응결이 되려면 온도가 더 내려가야 되니까 위로 상승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겨울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영향을 미치는데 왜 비가 오고 눈이 올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진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전라도의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을 무진장 눈이 온다고 해서 무진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지금 눈이 엄청 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할 때 이 상층 온도 굉장히 낮아요. 이 공기가 그대로 시베리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이동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디를 지나게 돼요? 네, 황해를 지나게 되죠. 그래서 황해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황해를 지나면서 공기가 온도 차이에 의해서 어떤가요? 위에는 차가운 공기, 밑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으니까 안정인가요? 불안정인가요? 불안정이죠. 그래서 공기가 섞이면서 엄청나게 많은 눈을 우리나라에 이제 내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주로 노령산맥 서사면과 만나면서 지형적인 강제 상승도 일어나게 되면서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눈을 내리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 이제 눈을 굉장히 많이 내리게 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겨울에 2월, 3월, 2월 정도 되겠죠. 늦겨울에 오호츠크의 기단이 그러니까 북동기류가 발생할 때 이때는 좀 전에 교수님이 오호츠크의 기단이라고 한 건 잘못 말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이 변질이 됩니다. 변질된 그래서 이동성 네 이제 우리나라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얘가 이제 원래 처음에 시베리아 기단이 발원했던 지역의 성질과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 동부, 북동부 쪽에 위치하게 될 때 거기에서 이제 북동풍 쪽이 계통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우리나라 동해를 지나오면서 똑같은 이제 구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태백산맥을 맞아서 상승하게 됩니다. 강제 상승까지 하게 되면서 엄청난 눈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영동지방의 가옥 구조 중에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이렇게 여기 보면 어떤 좀 특이한 점이 보이나요? 여기 시멘트 바닥이 이제 평소 여기 주변 지역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뜨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가옥 안에서 통행을 도와주는 것을 뜨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소나기도 대표적인 공기가 불안정할 때 형성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도심 지역은 열섬 효과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서 주변 지역에 여름철에 우리나라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미칠 때 열섬 효과에 의해서 지표가 가열되면서 소나기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고기압일 때 날씨가 맑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여름철에 소나기가 갑자기 도시에서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기압의 평균 기압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답해 보기